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예, 오늘은 한화그룹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어떤 요리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어떡하나. 최근에 한화그룹이 이런저런 뭐 기업 계열사들 사이에 붙이고 떼고 뭐 이런 일을 좀 한 네. 모양이에요. 정확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고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제 많은 뭐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도 좀 나오기도 하고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아마 이 채널에서도 뭐 조금씩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저만의 어떤 시각을 담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예. 옆에서 가만히 네. 듣고 있으면 제가 되는 이거를 거죠? 오늘 분량이 좀 길 것 같아가지고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 50분 나오더라고요. 저 혼자 뜨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좀 빨리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는 입 다물고 있어라. 그 어느 때보다도 입 아니고요. 다무는 게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이건 뭐 자료라기보다는 제가 그 포털 그대로 캡처한 건데 이게 제가 어제 캡처한 겁니다. 뭐 한화 방산부문 통합 또는 육해공 우주까지 한국판 로키드 마틴 그리고 하나 에어로로 방산에 모았다. 이게 전부 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공시가 나고 네. 하나그룹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 그리고 하나그룹이 밝힌 핵심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위산업 부분을 통합했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중간에 좀 걸쳐 있죠. 주 하나에 하나건설 아파트 짓는 하나건설을 흡수합병시킨다. 그러니까 한화가 주 하나가 이제 건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서는 이렇게 방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실제 한화도 발표할 때 이 부분을 되게 비중 있게 발표를 했지만 저는 요 부분이 조금 더 지금의 한화의 어떤 상황을 보기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뭔지 그래서 앞으로는 또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그런 내용들을 보려고 하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게 한화를 아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드문드문 이렇게 하나를 보셨던 분들은 최근 이 하나 계열사를 보면 되게 이상한 회사들이 많아요. 지금 보여드리면 지금 하나 솔루션, 임팩트, 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뭐 그 단어 뜻이 좀 명확하게 좀 나오긴 하죠. 디펜스, 정밀기계, 파워 시스템 뭐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다 회사 이름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있던 회사인데요. 뭐 한 10년 전부터 있던 회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고요. 뭐 어쨌든 네. 예. 근데 이 회사를 보면 솔루션 도대체 뭐 하는 회사고 임팩트는 얼마나 임팩트가 있길래 임팩트라고 지었고 아니, 왜 남의 회사 이름에 시비를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파워 시스템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그룹의 지배구조에서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이 회사들을 보고 시작을 한 게 이거를 표로 준비 안 하면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복잡해져서 네. 전 회사들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은 뭐였냐면은 예전에 하나 케미칼이 솔루션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멀쩡하던 케미칼을 솔루션으로 바꾸지는 않겠죠. 그래서 몇 가지의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옆에 조그맣게 보이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2020년에 이제 하나 첨단 소재와 큐셀을 합병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하나의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도 이 케미칼로 다 합병을 했습니다. 백화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다 합병을 하고 도시개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케미칼에서 솔루션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예. 기존의 케미칼 사업을 하는 동시에 첨단 소재 큐셀 그러니까 태양광 셀 그리고 백화점 도시 개발까지 한 회사로 다 들어온 이런 게 하나 솔루션이고요.
참고로 하나 김승연 회장의 첫째가 네. 솔루션 대표로 지금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소위 그 경영권 승계자. 그 다음에 지분은 여전히 김승현 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분들은 네. 전체적으로 주한화 또는 그 주한화의 자회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총수 일가의 지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총수 일가들은 지주회사 지분만 가지고 네. 있고. 네네.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임팩트는 예전에 2014년에 삼성 하나가 빅딜을 했죠. 2조 원 규모. 네, 외환위기 이후 최대 빅딜이란 그 당시에 빅딜이 이제 한화가 삼성의 계열사 4개를 사온 건데 삼성 테크윈, 네. 지금 보시는 종합화학, 탈레스, 토탈. 네. 그 중에서 하나인 종합화학이 지금의 임팩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삼성과 빅딜 할 때 지분을 다 사온 게 아니라 삼성물산이나 이런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좀 있었어요. 예. 아마 그때 하나가 작업 여력이 충분치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잔여 지분을 다 인수를 했고요. 제가 옆에 조그맣게 써놨는데 뒤에 보실 후계 승계. 하나가 지금 2세죠. 창업주 기준으로. 2세에서 3세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하나 임팩트인데 이 임팩트가 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후계 승계 과정에서. 재미없으신가 봐요. 임팩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은 뭐냐. 예전에 역시 빅딜로 사왔던 삼성 탈레스는 방산업체입니다. 여기도. 예. 탈레스가 주로 이제 그 해군 구축함 전투 지휘 체계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시스템을 바뀌었고 역시 이것도 삼성으로부터 사올 때 50%를 사왔다가 나머지 탈레스라는 곳이 가지고 있었는데 잔여 지분을 하나가 인수를 했고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방산업체에 IT를 붙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IT 전산이라는 건데 하나그룹의 소위 예전에 얘기했던 SI 업체 시스템 통합. SDS 같은 회사? 예. 그게 이제 한화에도 하나 SNC라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 이게 보통 이런 약간 사내 그 계열사 내 전산 이렇게 네, 그런 해주는 것들이 일감물화지고 논란들이 많잖아요. 보통 도련님 회사로 도련님 만들어뜨리죠. 회사. 예, 도련님 회사였어요. 하나 SNC도. 원래도? 근데 그거를 예. 이렇게 붙이고 떼고 해가지고 하나 시스템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지금 방산과 그룹 IT 두 가지를 같이 하고 그럼 도련님 중 한 분이 저 한화 시스템 지분을 갖고 있겠네요. 없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나오는데 이 과정을 또 잘 짰겠죠. 그죠? 지금은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지금 참고로 지금 노란색으로 보여드렸던 솔루션 시스템 이런 거는 다 상장사이고 네. 상장을 하고 지금 지분이 없습니다. 도련님. 그다음에 그러면 캐시아웃을 한 거예요? 네, 캐시아웃을 했다기보다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하나 에너지라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도련님 회사가. 도련님 회사가 예. 원래 하나 전산 SNC였다가 회사로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지분을 팔고 그 지분을 이제 쪼개고 뭐 붙이고 해가지고 지금은 하나 SNC는 이제 없어지고 하나 네. 시스템으로 IT는 가고 네. 도련님들은 도련님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간에 3세들은 예. 하나 에너지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비상장사로. 그 다음에 이 4개 회사들은 원래 다 한 회사였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뭐냐면은 화살표가 쭉쭉쭉 삼성 테크윈. 그러니까 지금 삼성 하나 빅딜 2014년 빅딜 때 종합화학, 탈레스, 토탈 그리고 삼성 테크윈까지 4개 회사를 하나가 사왔는데 예. 이 삼성 테크윈이 사실 제일 컸거든요. 메인이었고 이 삼성 테크윈이 밑에 보시면 1, 2, 3, 4번 제가 붙여놨는데 테크윈 안에 또 많은 사업부들이 있었어요. 항공 엔진, 산업용 어떤 엔진 발전 설비하는 곳, 자주포 K9, 방산, 그리고 CCTV, 영상 보안 쪽, 그리고 칩 마운트라고 해서 반도체 이 장비 쪽까지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2017년에 하나가 다 쪼갭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 쪽.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 여기 일종의 방산이죠. 예. 뒤에 나오지만 방산의 이쪽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지난주에 방산 쪽을 모았다. 이런 게 나왔고 그다음에 디펜스는 이제 회사 이름 얘기하듯이 디펜스 특히 지상방산 자주포 그리고 자주포에 탄약을 운반하는 장갑차. 예. 고
중간에 이제 두산 DST라고 두산 인프라코어의 방산 부분까지 하나가 사서 여기다 다 갖다 붙였어요. 디펜스로. 그다음 정밀기계는 이제 칩 마운터 부분을 분할을 한 거고, 그다음에 파워 시스템은 여기 엔진 중에 항공모가 산업용 엔진, 뭐 가스터빈 이런 것들을 분할을 시켰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하나 이제 CCTV 쪽이 원래 같이 있다가 이것도 역시 분할을 시켰어요. CCTV를 추가 분할해 가지고 이게 지금의 이제 하나 테크인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하나 케미칼 그대로 솔루션으로 이렇게 오고 네. 투셀 이런 거 합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삼성과의 빅딜에서 나왔던 어떤 유산들이죠. 유산들이 그렇죠. 예. 쭉 이렇게 이제 생기가 되어 있는. 삼성과의 빅딜일 때 한화는 삼성한테 뭘 줬었죠 그때? 돈을 줬죠. 아 돈을 줬습니다. 2조 원 플러스 알파로. 네. 돈을 줬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낯선 이름들이 있지만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왔겠구나 네. 라는 것들은 이제 대략 감잡을 수 있고, 노란색은 상장 회사입니다. 지금 솔루션 시스템 에어로스, 나머지는 비상장 회사고, 네. 요 기준에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지분 구조 개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주 하나와 이 계열사들이 수십 개의 공시를 냈는데 그걸 제가 다시 다 모은 겁니다. 재정리한 거고, 그게 이제 5가지인데 맨 위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방산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주 하나가 원래 약자가 한국 화약이잖아요. 예. 화약. 그러니까 탄약, 화약 또는 뭐 이런 것들 만드는, 여기에서 이제 뭐 그런 것들 포함한 뭐랄까, 그러니까 재래식 탄약, 예. 방산 부분, 그러니까 대포, 박격포, 뭐 로켓포 이런 탄약들을 만드는 그런 방산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서 앞으로 합니다. 예. 해서 물적 분할 지분 100%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11월까지 네. 7,800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팔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본인들이 100% 가지고 있던 자회사 디펜스 K9 자주포 만드는 회사를 합병하기로 했어요. 역시 11월까지. 요렇게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산회사가 하나로 뭉쳐지는 거네요. 뭉쳐진다라고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뭉쳐진다라는 것이고, 참고로 이제 주 하나가 방산 부분이 재래식 탄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우주 발사체 요런 것에 필요한 연료 사업이 있고, 연료 개발이 있고, 고체 연료, 액체 연료 이런 게 있고,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 발사체 관련한 엔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와 엔진 같이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로 방산이 합쳐진다. 한국형 로키드 마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어쨌든 뭐 이 자체는 뭐 시너지는 뭐 있을 수는 있겠는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거는 뭐 그래요. 하나 방산부를 에어로스페이스로 가져다 준다 그러면 아까 우주 발사체 연료와 엔진 같이. 근데 디펜스는 원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있던 아까 보셨던 삼성 테크윈에 있던 건데 뗐다가 다시 붙이는 겁니다. 사실은 뗐다가 다시 붙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제 주 하나를 중심으로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주 하나의 방산물을 살 때 7,800억이 들잖아요. 그 돈이.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밀기계, 이것도 아까 보셨지만 정밀기계는 삼성 테크윈에서 떨어져 나온 정밀기계를 하나에게 매각합니다. 5,600억. 대충 바꾸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파워 시스템, 요것도 이제 하나 테크윈에서 떨어져 나왔던 거예요. 똑같이 이것도 이제 2,100억. 그러면 5,600억, 2,100억 더하면 대략 한 7,700억 하니까 위에 돈이 나오는. 정밀기계랑 파워 시스템을 주고 한화의 방산 부분을 받고 스왑. 스왑. 일종의 스왑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네 번째 주 하나가 가만히 있던 이제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 하나건설 100% 주 하나의 자회사였는데 이거를 이제 합병합니다. 합병. 이것도 11월. 11월 다 연내에 11월이라는 이유가 또 중요한데 어쨌든 11월 이렇게 합병을 하는데, 이제 주목하는 거는 많이 주목하셨던 것들은 이제 방산 쪽, 위에 방산 쪽이고, 그 다음에 뭐 하나가 이걸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정밀기계 사업으로 해서, 하나가 원래 또 기계 사업이 있거든요. 하나 모멘텀이라고 해서 주 하나 안에 있는 사업부.
뭐 기계 사업 강화한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전향이고 네 번째 줄에 있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한화가 한화건설을 한화건설을 흡수한다. 흡수합병한다. 지금은 주 하나 밑에 100% 자회사로 예. 한화건설이 비상장회사로 있는데 이거를 주 하나로 합치는 즉 주 하나가 앞으로 건설을 하는 주 한화가 지금 한화그룹의 지주사입니까? 사실상 지주사죠. 네. 그러니까 예. 사실상 지주사라는 표현을 쓴 거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자격은 아직 아니나. 아니고 예. 대충 그 중심으로 모여 있다 지금. 네, 그 중심으로 모여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이 주 하나가 왜 한화건설을 합병했을까? 라는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 이유가 많아요? 그냥 자회사 100% 자회사니까 언제든지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예, 이유를 한번 볼까요? 네. 하나가 밝힌 공식적인 이유. 그 전에 요거를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주 하나가 그래서 기존에는 글로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은 사실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무역 상사겠죠. 그 부분도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화약. 그 우리 불꽃 축제 하잖아요. 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사실 주 하나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글로벌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산업용 화약, 폭약, 발파 뭐 이런 거. 글로벌 사업부. 예. 그리고 방산 아까 말했던 재래식 탄약, 대포, 박격포, 그리고 뭐 우주 사업과 관련한 연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밀 유도 무기라고 해서 뭐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약간 밀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LIG 넥스원이 어쨌든 그리고 모멘텀 기계 이렇게 있던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그대로 있고 방산은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넘기니까 빠지고 대신 하나건설을 합병하니까 하나건설이 주 하나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죠. 그죠? 네, 건설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정밀 기계를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인수해서 모멘텀을 더 강화하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주 하나가 사실상 지주회사다 보니까 나머지 계열사들이 주 하나 밑에 있는데 방산의 주역인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자체적으로 항공 엔진을 가지고 있고 아까 이 하나의 방산이 일로 이제 오는 거죠. 네. 탄약과 우주 발사체 연료로 하는 주 하나 방산 그리고 K9 자주포 만드는 하나 디펜스는 원래 100% 자회사였는데 예. 이거는 합병한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인데 여기에서 사실 방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에 아까 처음에 봤던 하나 시스템 옛 삼성 탈레스 예. 삼성 탈레스 그 구축함 해군 KF-21 이게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 레이더 뭐 이런 그러면 6 해, 공 뭐 이렇게 되긴 하죠. 그리고 우주까지 어쨌든. 근데 하나 시스템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이자 상장회사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 없었어요. 그 무슨 하나씩. 말이죠?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0% 가지고 있는 디펜스는 합병을 하는데 네. 이거는 뭐 합병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지분은 100% 갖고 있습니까? 아니 상장회사니까 100% 안 갖고 있죠. 46% 여기 보면 46%? 예. 네. 가지고 있고. 그냥 상장회사니까 뭐 붙이기도 예. 애매하고 그렇겠네요. 예, 그 상장회사도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하나 시스템이 원래 삼성 탈레스에서 하나 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네. 방사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 3세대 회사였던 IT 전산 쪽을 떼가지고 이쪽으로 붙였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장회사여서 합병을 시키기도 애매하고 또한 방산만 있는 게 아니라 IT 쪽이 또 같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점도 여러 가지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게 지금 제가 색깔을 잘못 봤는데 잘 보이시나요 지금 잘 글자가? 보입니다. 한화는 왜 한화건설을 합치느냐?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방산 쪽은 얘기를 많이 했고 이제 한화가 100% 자회사인 한화건설을 합치는데 왜 합치느냐? 이게 이제 한화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쭉 보면 뭐 한화가 친환경 에너지 부품 장비를 확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화건설이 풍력 발전 같은 그 인프라를 준공한 경험이 있어서 예. 그러한 기술력과 인프라가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 부품 장비를 확대하는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라고 이제 한화에서는 얘기하는 것인데
그리고 뭐 100% 자회사 하나건설을 합병함으로 인해서 계열사 간에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중복되는 업무를 정리한다. 뭐 그냥 네. 예, 하는 얘기고 뭐 사실 이거는 뭐 하나의 건설의 기술력이나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는 뭐 합병을 하든 아니면은 자회사로 있든. 자회사에 또 뭐가 다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명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명분. 예. 명분이고 진짜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설명을 하는데 주하나 사실상 지주에서는 주하나의 밑에 하나건설이 100% 자회사로 있고 예. 그 다음에 생명 하나생명 우리가 아는 그 대한생명 금융계열사가 다 저쪽에 붙어 있군요. 다 예. 하나생명 밑으로 이 하나생명이 좀 큰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3대 생명보험사잖아요. 예. 근데 보면 하나건설이 1대 주주입니다. 최다 출자자. 주하나는 2대 주주고요. 예. 그 밑으로 금융계열사가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주하나가 하나건설을 합치면 이제 이 두 가지의 지분이 합쳐서 43%로 주하나가 하나생명을 직접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건데 왜 이거를 이 시점에 하느냐? 네. 합병 아까 전에 그 일정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합병 기일이 다 11월이에요. 연내. 일정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합병 시점이 다 연내예요. 연내. 예. 예. 그래서 지금 왜 연내에 이걸 해야 되느냐? 내년에 IFRS 17이라고 해서 생명보험사에게 적용되는 국제 회계 기준이 이제 새로 도입이 되거든요. 저 IFRS 17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17로 읽어도 될 것 같은 보통 17이라고 많이 읽으시길래 저도 그냥 이거 저건 17.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3D로 읽느냐 3D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래. 완전히 뭐 그렇죠. 바보와 보통 사람을 가르는 것 같아서 17로 읽을까요? 아니 그 뭘로 읽어야 되는지 17으로 읽겠습니다. 보통 일단. 17으로 많이 예. 하시는데 이게 IFRS가 또 영어다 보니까 17 그렇게 붙이는 것 같은데 예. 예. 아무튼 저것 때문에 한화와 한화건설이 합병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현재 보험에 이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뭐 있잖아요. 네. 그래 자산에 부채를 빼면 자본이고 자산은 이제 시가로 평가하는데 부채는 지금 원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이게 이제 IFRS 17 또는 17이 이제 내년부터 도입되면 보험사의 보험 부채도 네.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예. 특히 이렇게 되면 생명보험사들 같은 과거에 좀 이렇게 좀 수익 같은 거 보장해주면서 이렇게 팔았던 상품들이 또 이제 부채를 많이 또 올라가고 그걸 시가로 반영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건설이 지금 최다 출자자거든요. 네. 하나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생명 지분 가치가 좀 올라간다고. 올라가면은 대략 이거는 하나에서 밝혀준 수치인데요. 고맙게도 한 2.5조 정도가 지금보다 상승한다고. 하나건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 가치의 어떻게 보면 장부 가격이 예, 상승하는데 상승하면 상승하는 것이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네. 하나건설이 건설회사잖아요. 예. 근데 건설회사가 금융회사를 쭉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지주회사,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 그러니까 명목상 지주회사, 그냥 그 느낌만 지주회사가 아니라 실제 법의 규제를 받고 동시에 혜택도 받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네. 자회사의 지분 가치, 정확하게 장부 가치가 얼마냐, 50%가 넘어가면 지주가 가질지 네. 주식을 가지고 있는 홀딩 컴퍼니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자산의 50%가 자회사의 주식 가치면 이건 네. 지주회사로 보고 공정위에서 전화를 하는 거죠. 하나건설 이네 이제 지주회사야. 이런 거 따라야 돼. 지주회사가 되면 무슨 규제가 더 생깁니까? 지주회사가 되면은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는 순수 금융회사만 밑에 본업을 하면 안 되고 왜 우리 지금 보면 KB금융
뭐 신한금융지주, 지주사는 그냥 지주만 있잖아요. 지주사 자체가 금융회사만 자회사를 갖고 있어야 된다. 갖고 있고,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일반 지주회사, 사업회사, 예를 들어서 뭐 LG, 예. SK 뭐 다 그런 공정거래법 지주회사잖아요. 그 밑으로 보면은 금융회사 없잖아요. 비금융회사만 비금융회사, 묶어야 되니까. 일반 제조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금융회사가 있으면 2년 내에 팔아야 되고, 금융지주회사다 그러면 제조 쪽을 못 가지는 거고 다 팔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된다. 네. 그래서 하나건설이 만약 이 상황에서 IFRS 17 적용을 하나생명이 받아서 하나건설이 가지고 있는 하나생명 지분 가치가 지금보다 2.5조가 상승을 하면은 이거는 빼고 덮어놓고 할 거 없이 하나건설이 지주회사가 네, 됩니다. 된다. 자산의 50%. 여기서 말하는 자산 이것도 약간 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약간 엇갈리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이제 그 자체의 몸통, 그러니까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 총액에서 그 자회사 장부 가치, 여기서 네. 말하는 자회사는 국내 계열사이면서 본인이 최다 출자자인 회사, 예. 공정거래법에서 자회사라고 보는데, 하나건설이 최다 출자자인 하나생명 지분 가치가 쭉 올라가면서 하나건설이 지주회사가 되는데, 네. 이 지주회사 또 어떤 지주회사는 생명을 때문에 지주회사가 되면은 이거는 금융지주회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는 건설 아파트 짓는 회사인데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이 건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 옆에 다른 또 짜잘한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얘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면은 주 하나가 또 하나건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 그럼 주 하나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연쇄적으로 꼬리를 무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대로 냅두면 하나건설이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건데, 네.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건설은 하면 안 됩니까? 건설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또 이게 지금 보시면 하나건설을 100% 가지고 있으니까 주 하나도 애매해지는 거지. 주 하나 밑에 무슨 금융지주회사가 생기는 게 이게 안 되거든요. 지주회사는 맨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하나건설이라는 것이 일단 건설을 못 하게 되고, 예. 주 하나의 스탠스도 애매해지는, 예. 이걸 뭔가 이 밑에 땅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원치 않는다. 네. 하나에서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면 합치면 어떻게 되죠?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 하나가 그러면 하나건설은 이제 한 몸이 되고, 네. 그 밑으로 두 개를 해서 이제 하나생명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신 지금은 하나생명 한화가 지분이- 18.15%를 갖고 있고 네, 건설이 25%를 갖고 있으니 네, 합치고 나면 대략 한 40% 넘는 43 지분을 갖게 되네요. 갖게 되고, 그럼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긴 해요. 그러면 주 하나가 기존에 18%만 하나생명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네. 하나건설을 합쳐버리면 하나생명 지분 43%나 가지게 되면 이것도 주 하나가 이게 지주회사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 하나가 하나건설을 합심으로 해서 하나건설은 이제 주 하나의 자회사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업부가 되겠죠? 네, 예. 주 하나도 역시 지주회사 비율이 계속 중요한데,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작년 말 기준으로 주 하나의 자산총액, 별도 자산총액 대비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는 자회사, 그러니까 국내 계열사이면서 하나가 최다 출자자인 자회사의 지분가치 비율을 따져보니까 4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0% 넘으면 지주회사가 되는 건데, 한화는 다른 자산이 많아서 네. 한화생명 지분을 40%씩 갖고 있어도 전체 자산의 반 이상은 아니더라. 네, 거기에서 이제 하나건설이 상당히 또 주 하나의 지주회사 비율을 예. 많이 포션을 차지했는데, 그거는 없어지니까 예. 주 하나의 그러니까 분모로 다 가는 거죠. 그거는 분자에 있다가 분모로 가니까 이제 뭐 그런저런 해서 하나생명 지분을 좀 넓더라도 예. 당장에 주 하나도 지주회사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예. 요거는 뭐 주 하나에서 그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주 하나와 하나건설의 합병을 지금 발표한 이유가, 합병을 발표하면 그 뒤에 후속 절차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속 절차가 뭐 주총돼야 되고 하는 것들, 그래서 11월까지는 마무리해. 왜? 내년에 이게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IFRS 17이 발효가 되는 거다는 네, 거예요. 시작이 적용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주 하나가 하나건설을 합병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래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건설의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 연쇄적으로 주 하나의 지주회사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보시면 명쾌한 이유가 될 것 같고. 지주회사가 될 때 되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알아서 필요할 때. 된다. 이런 예. 식으로 갑자기 코너에 몰려서 지주회사가 예. 될 수는 없다. 준비 예. 안 돼 있다 이 말이군요. 예. 왜냐하면 이 그 생명이나 손보, 자산운용 이런 쪽을 당장 어떻게 처분할 수 없는 게 이게 후계 승계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 김성령 회장 둘째가 지금 예. 하나생명 부사장이에요. 이쪽으로 금융 계열사 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거 네. 뭐 언젠가는 뭐 준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준다 그럼 이게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분할하고 그런 준비는 예. 지금 우리가 그것까지 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일단 건설을 하나로 올려서 지주회사를 피하겠다. 근데 이게 지주회사를 적용을 피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어감이 안 좋게 들릴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하나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차가 다 이런 상황. 왜냐하면 삼성에 지금 삼성생명이 있고 예. 현대차에는 캐피탈 카드가 있고 다 삼성, 현대차, 한화의 공통점은 제조가 중심이지만 금융회사도 갖고 금융회사 있죠. 갖고 있고 그러면서 공정거래법한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들이거든요. 다 그런 어떤 경영 전략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지주회사 전환에 속도를 내느냐 그게 아니고 네. 지주회사 전환에 속도를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러면 보통 이런 일 하면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보통 분노하는 일이 같이 섞여 있는데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는 바에 따르면 뭐 크게 뭐 분노할 일까지는 없는 것 예, 같은데요. 이거는 뭐 그냥 방사는 방상대로 합치고 이거는 본인들의 어떤 경영상의 전략 선택 물론 또 표면적으로는 건설을 합쳐서 뭐 어떤 친환경 인프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거는 그러나, 정말 표면적인 이유고 요런 속사정은 이런 것이었을 네. 것이다. 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로 나왔던 것들을 제 네.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 시간이 좀 남았나요? 많이 나왔습니다. 아유, 2%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혹시 여기까지 뭐 좀 이렇게 좀 하신 거라든지 알겠습니다. 별로 이제 하실 말씀이 별로 안 남은 모양이네요. 아니요 뒤에 말이 있는데 일단 잠깐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네. 채팅창도 한번 보고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지금 각도가 안 맞아서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 그 주성은님께서 지금 이런 승계 작업 중이라서 주가가 많이 안 오르는 거거나 못 오르는 거냐. 즉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승계 작업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참 이게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알기는 그렇잖아요.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이면 주가가 안 올라야 된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하나 주가 많이 올랐고 네.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왜 올랐을까 싶은 거는 있는데 그건 그냥 지금 쭉 이게 그다음 승계 작업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 보면은 이어서 일단 들어보고 나서 질문이 네. 생기면 또 전화 드릴게요. 예. 지금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지금 네. 밤새 그려갖고 온 겁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 하나. 지주회사인 듯 하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닌 주 하나의 지분은 예. 김승년 회장, 2세 김승년 회장이 22%를 가지고 있고 그 밑으로 아들 첫째 김동관 대표, 둘째 김동원 부사장, 셋째 김동선 상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없죠. 예. 그러니까 이 회사 결국은 주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 그러면 주 하나의 지분을 가져야지 그 밑으로 있는 지금 이번에 이제 건설을 합병하면서 생명을 끌어올렸죠. 그리고 지금 방산 이번에 합치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솔루션 그리고 솔루션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도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리죠. 솔루션 케미칼. 예. 그리고 그 호텔 앤 리조트 H&R 호텔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솔루션 누가 대표를 맡고 있죠? 김동관 첫째 네. 솔루션 방산까지 다 아울러서 제조 전통의 네. 하나의 화학 방산 요쪽 김동원. 그다음에 둘째 하나생명 부사장 김동원 부사장이 네. 금융. 셋째
하나 호텔 앤 리조트, 하나 리조트 요쪽 셋째. 요 상황에서 그냥 쫙 나눠도 될 것 같죠, 그죠? 뭐 각자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러기에는 이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 지분이 너무 없잖아요.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지분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한화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 네. 그걸 그냥 저 주세요 할 수는 없죠. 만약 아버지가 이렇게 22% 지분을 3명의 아들에게 나눠주더라도 어차피 21을 n분의 1 하는 거니까 네. 개인별로 지분이 많지도 않아요. 또 거기에 따른 증여세 이슈도 나올 테고 물론 뭐 증여세 낼 돈이 없겠습니까만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뭐 배당도 많이 받았을 테고. 그럼 저 후계자들은 네. 다른 지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분 팔거나 어디 합병시켜서 자산 가치를 튀겨야 네. 그 돈으로 지분도 받고 세금도 내고 그러잖아요. 네. 그 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회사입니다. 한화에너지. 한화에너지. 네. 예. 한화에너지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죠, 주 하나와. 네. 바로 김동관 첫째, 김동관 대표 50, 둘째, 셋째가 25, 25. 토탈 100. 그리고 하나에너지가 어떤 회사인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네. 51%를 가지고 있는 하나 임팩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임팩트가 있죠. 같은 회사예요. 같은 근데 회사예요? 제가 서두에 네. 아까 전에 이세 승계와 관련해서 하나 임팩트가 있다. 있을 것이다. 하나 임팩트는 어떤 회사라고 아까 이게 다 헷갈리죠. 이게 그제 다시 말해- 설명해 주세요. 듣고보긴 했는데 네. 한화 임팩트가 뭐라고? 하나 임팩트는 삼성 종합화학 네. 이 삼성 빅딜에서 난 종합화학이 임팩트로 바뀌었고 예. 이 회사는 뭐 엄청나게 그 유명한 회사는 아니지만 캐시카우입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 한 3천억 정도 나고 이런 한마디로 캐시카우를 네. 하나 솔루션도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최다 출자자 1대 주주가 하나에너지. 요거 옛날 삼성 종합화학이군요. 한 삼성 종합화학. 그럼 한화에너지는 자체 사업은 없습니까? 그냥 한화 임팩트 지분을 반 갖고 있는 게 다예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뒷장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지금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게 하나에너지가 1대 주주고 임팩트의 1대 주주고 솔루션이 2대 주주입니다. 네. 이 구조도 역시 삼성 하나 빅딜 당시에 일부러 이렇게 짰어요. 에너지가 1대 주주가 되도록. 임팩트의 캐시카우의 1대 주주. 그래서 캐시카우가 3세들에게 가까이 가도록. 그럼 삼성에서 받을 때부터 네, 물론 3세들이 갖고 있는 회사에서 받도록. 네, 물론 이렇게 짰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지만 네. 그렇게 이제 그림이 다 이제 짜여져 있고 그다음에 임팩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네. 새로 하나 생겼어요. 100%로 뭐 하나 파워 시스템 아까 이제 지난주에 공시가 나왔던 발표했던 것 중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는 정밀 기계는 주 하나로 넘기고 예. 파워 시스템은 이 임팩트로 넘긴 거예요. 파워 시스템은 이제 산업용 그 발전 뭐 가스터빈 요런 거 이것 뭐 회사 자체가 크지 않지만 옛 삼성 테크윈의 산업용 발전 저 발전 사업 부문이 원래는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있었고 원래는 삼성 테크윈이었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장 회사입니까? 예 상장회사 이거 아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로부터 방산을 받으면서 7,800을 받으면서 예. 정밀기계 떼어주고 이거 떼어주고 하면서 예. 지분 스왑했다 그랬죠. 스왑 대상이 그러니까 방산은 자기들이 받고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밀기계는 예. 주 하나한테 주고 파워 시스템은 임팩트한테 줌으로 해서 7,800억 스왑을 한 그런 거죠. 우리가 의심스러운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네. 지금 주한화 쪽으로는 자꾸 돈 안 되거나 내지는 밸류에이션 만들기 어려운 사업부 자꾸 붙이고 좀 밸류에이션 받을 것 같은 데는 자꾸 바깥으로 빼고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을 것 같은 건 저 한화 에너지 밑으로 자꾸 붙이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서요. 근데 너무 요즘엔 그렇게 티나게 하면은 나중에 또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래서 지금 방산을 합친다. 네. 뭐 하나가 기계 부분을 강화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건설을 합치고 이번에 요단에서 요쪽 요단에서 지금 뭔가 있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예. 했는데 요단에서는 이제 요거만 일러 간 거예요. 파워 시스템만. 나머지 위에는 가만히 있고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방산을 합치는 게 의미가 없느냐? 뭐 우주 발사체 연료와 그 저기 엔진을 같이 또 하고 예, 이런 건 예. 뭐 굳이 이유를 찾으면 찾을 수도 있죠. 뭐 근데 설명을 할 수 있으나 뭐 어떤 일단 한화 파워 시스템이 저 밑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 불만은 없습니까? 보통은 상식적 내지는 관행적으로는 싸게 갖다 붙이는 게 관행이잖아요. 글쎄요 이게 뭐 가격을 잘 평가를 네, 뭐 알아서 했겠죠. 했겠죠. 근데 뭐 예. 근데 어쨌든 가격을 맞췄어요. 어떻게 보면 방산 7,800에 사면서 네. 이쪽으로 그 저기 정밀기계를 5,600억 주고 이것도 2,100억 주고 이렇게 이제 맞추긴 했는데 뭐 거기에 따른 합당한 지분 가치를 매겼으리라 보고 이제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하면 되느냐? 아까 건설을 주 하나가 건설을 합친 게 지주회사를 지금 당장 갈 수 없다라는 이유로 합쳤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오늘의 핵심인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쭉 있어요. 그 3세들이 가지고 있는 김성룡 회장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솔루션, 금융, 호텔, 랜 리조트가 다 주 하나 밑에 있고 그런데 이 주 하나는 사실 아버지 회사고 네. 아버지가 짐을 많이 가진 회사고 승계를 하려면 이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3세들 회사니까 이 주 하나와 하나에너지가 뭐 어쨌든 합치든지 네. 각각 쪼개가지고 뭐 합치든지 다이렉트로 합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분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위에 그러겠죠. 있는 지분을. 그러겠죠. 예. 네. 그런 작업이 남았어요. 이제 그게 앞으로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건 뭐 예측할 수가 없고 다만 언젠가는 되는데 그게 뭐 내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5년, 10년 뒤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지만 흐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뭔가 주식회사 한화, 산하에 있는 여러 회사들 중에 스토리가 될 만한 회사는 지주회사 안에 있으면 바깥으로 빼고 바깥에 빠져 있으면 자회사로 빼서 다시 저쪽 한화 에너지 계열로 보내고 그쪽에서 별로 스토리 안 되는 회사는 다시 주식회사 한화로 또 비싼 값에 팔고 그래야 되죠. 지금 주식회사 한화는 주가가 눌러져야 되고 바깥에 나가는 회사들에는 스토리가 무궁무진하게 무럭무럭 자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요즘 같이 이렇게 감시인 누님끼리 많은 상황에서 너무 또 대놓고 하나를 누르고 이쪽을 여긴 다 이제 비상장이니까 이쪽을 키우려면 뭔가 같이 계속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자꾸 여기에서 돈 되는 것들을 갖다 붙이면 주 하나 쪽은 줄어들고 에너지 쪽은 커질 텐데 네. 그리고 나서 합병하는 거죠. 이건 너무 티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아니면 외부에서 뭔가를 끌어올 수는 있겠죠. M&A로. 뭐 어떤 거든 아무튼 그런 걸 잘 관찰하면 재밌겠네요. 예, 앞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 에너지 쪽은 좀 더 커져야죠. 그건 상식이고 그렇다고 커기 위해서 주 하나 밑에 있는 뭔가 알짜를 계속 빼온다. 이거는 또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을 테고 또 뭐 그 하나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도 없지만 시장에서 알아서 네. 그렇게 되는 게 저분들의 이해관계에 맞으니 네. 저렇게 되겠거니 생각하고 한화는 자꾸 공매도 하고 그렇게 움직이죠. 시장에서도 뭐라고도 안 했는데 투자자들 우리들이 저런 스토리인데 주 하나 주식을 지금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주 하나뿐만 아니라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주가 주식들이 올랐어요. 또 이거 발표 지배구조 개편 이쪽 단에 뭐 이렇게 방산 통합하고 건설 네. 합병하는 예. 할 때 올랐어요. 올른 거 보면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시장에서 그것까지 예측하고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물론 어떻게 360을 내리기만 합니까? 네, 그런 그렇긴 생각도 한데. 들고 예. 그래서 어쨌든 남은 거는 지금 이제 그래서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사실 방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예. 뭐 방산 통합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하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지주회사 전환 우리가 당할 수 없다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를 받지 않겠다. 당신들 지주회사가 됐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지 않겠다라는 네.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시간을 보는 사이에 에너지는 좀 더 커야 되고 3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으면 3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 에너지야 계속 아까 네. 여쭤보셨잖아요. 예. 에너지가 뭐 하는 회사가 뭐 어떻게 하는 되는지. 회사입니까, 저기는? 예.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삼형제 3세 형제가 하나에너지라는 회사의 지분을 현재 100% 소유한 과정이 네.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면은 원래 그 주 하나가 이걸 빠르게 볼 일이 아니라 이게 메인인데 사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아니 제일 재밌는 게 이런 거죠. 0.5배속으로 보겠습니다. 2001년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에 예. 1년 전에 주하나에서 주하나가 당시에 이제 여러 개 사업부 지금도 여러 개 사업부가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 개 사업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산 정보 부분을 떼어내서 하나 에센시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만드느냐면 하나가 20억 자본금 네. 액면가로 김성현 회장이 10억 해서 총 30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해서 네. 6대 3으로 만들었는데 20년 전에. 예. 그 다음에 4년 뒤에 김성현 회장의 자녀들 삼형제가 하나에센스 지분을 확보합니다. 100%. 예. 어떻게 확보하냐? 요걸 다 가져간 거예요. 팔았겠죠. 자, 김성현 회장이 먼저 둘째, 셋째 김동원 부사장, 김동선 상무에게 예. 그 당시에는 이 경영 참여하기 전에 되게 나이가 어렸어요. 액면가에 줬군요. 예. 액면가에 각각 33.3을 나눠서 네. 두 명에 16.7을 주고 나머지 그 다음에 주 하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66.7%의 지분을 첫째 김동관 지금 현 하나솔루션 대표에게 예. 줬는데 요건 액면가보다 100은 높죠. 음흠. 왜 높을까? 굳이 그냥 생각해 보면 지배주분이니까 100원의 프리미엄이 아닌가 저만의 생각이고 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였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예,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이걸 왜 이렇게 100원에 5,100원을 줬냐? 세심합니다. 둘째, 셋째는 5,000원 주고 이거는 뭐 설명을 네. 하지 않으니까. 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형제가 지분 100%를 확보를 했고, 예. 그다음 2007년에 삼형제가 하나 에센시가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형제가 하나 에센시에 추가 출자를 하는 거예요. 네. 좀 많이 출자합니다. 이때는 좀 합계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각각 360억이니까 하면 700억 하면은 한 1,300억 정도를 출자합니다. 네. 뭐 돈은 어디서 났겠죠. 그래서 뭐 지분율이 배당받았- 50대 25대 25 아까 봤던 현재 하나에너지 지분율이 이때부터 시작이 현재 되는 거예요. 네. 하나에센시가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이걸로 뭔가를 일단 몸집을 뭔가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와고 뒤에 이제 네, 몸집을 네. 불리겠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고전에 잠깐 말씀드린 이 삼형제가 하나에센시 지분을 100% 확보하기 전 2014년에 하나에센시가 돌연 자본 잠식,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 자본 잠식 이 돼요? 예. 넘겨야 되니까. 네. 액면가 그 전에 넘기기 위해서는- 설립 때부터 2001년, 2년, 2001년, 2002년, 2003년에는 조금씩이나 흑자를 냈던 회사가 네. 2004년에 돌연 적자가 되고 뭐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넘기고 뭐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어쨌든 네. 뭐 그 다음에 어쨌든 삼형제가 유상증자에 출자를 하고 이제 하나에센시에 돈이 생겼죠. 그 다음에 확장을 합니다. 하나에센시가 뭘 하냐면 군장 열병합 발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이제 발전 전기를 공급하는 예. 것들을 자회사에 편입하고 특히 여수 열병합 발전 이게 현재의 하나에센시 하나에너지 모태가 됩니다. 나중에 여수 열병합 발전을 편입하는데 이게 편입하는 과정이 또 뭐냐? 그 당시에 하나케미칼 지금의 하나솔루션 예. 당시에 하나케미칼이 가지고 있던 것을 분할해서 일로 파는 거예요. 싸게 줬겠죠?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심정적으로 일 잘했으면 싸게 줬을 거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열병합 발전 이런 것들이 그 산업단지 내에 군장, 여수 산단, 특히 여수 산단은 하나와 많이 관련이 있는 회사에 그 당시에 하나가 여수 산단에서 뭐 집단 에너지 사업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국가 산업단지죠. 그 거기에 입주사들에게 스팀 네. 전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을 이제 여수 열병합 발전으로 떼서 예. 하나에센시에 준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에센시를 하나에너지라는 것으로 바꿔요. 왜냐하면 요 두 개를 합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 삼성 하나 빅딜이 생기는데 이때는 이제 하나에센시 본체는 아니고 예. 하나에센시 밑에 100% 자회사를 있는 하나에너지가 등장을 하는데 예. 삼성종합화학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팩트 있는 임팩트? 하나 예. 임팩트를 예. 어떻게 일대주주로 등극하냐 그 과정에서 빅딜을 하는데 하나케미칼하고 하나에너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예. 공동 인수를 하는데 예.
50대 50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네. 케미칼이 5,080억 원을 대고 네. 하나에너지가 5,500억 원을 댑니다. 불과 한 400억 정도의 차이로 네. 하나에너지가 일대 주주가 됩니다. 그 당시에 사이즈는 케미칼이 더 컸겠죠. 하나에너지는 열병합 발전하는 것이고 야. 케미칼은 하나케미칼 우리가 그 지금의 솔루션 하나케미칼 화학 그래서 400억 차이로 하나에너지가 삼성종합화학 지금의 하나임팩트의 일대 주주 삼성 빅딜 당시에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오는 것이고 2001년에 자본금 30억으로 시작한 회사가 2014년에 5천억짜리 회사를 샀네요. 5천억 네. 원어치 지분을 샀네요. 네. 물론 뭐 사고. 대출이 끼어 있는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고 그만큼의 이제 지분 가치도 삼형제의 지분 가치가 커지고 예. 어쨌든 이게 보시면 계열사 간에 같이 공동 인수하는데 400억 차이로 누구 일대 주주 밀어주려면 이건 최고위층의 의사 결정이지 실무자나 임원들이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닌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센시가 지금 에너지는 그대로 하나 에센시 자회사로 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삼성종합화학 임팩트를 산 네. 것이고 하나 에센시가 이제 분할을 합니다. 투자회사랑은 별거 없어요. 그냥 예. 이 삼형제가 가진 지분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어떤 일감을 몰아주었던 하나의 SI 그 시스템 통합 이 SNC IT를 분할해서 어디에 네. 넘기냐 하나 시스템 방산에 넘깁니다. 아까 그래서 방산 하나 시스템 방산업체인데 IT를 가지고 있다. 네. 요런 스토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감몰아주기 논란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투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밑으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두 개를 합병하면 되죠. 근데 합병을 하는데 H 솔루션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네. 이미 핵심 사업인 전산을 떼어놨으니까 그래서 하나에너지가 자회사는 하나에너지가 모회사인 H솔루션을 역합병합니다.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삼형제가 하나에너지의 지분을 100% 가지는 저게 흐름이- 이제 그럼 주주에서 합병하든 네. 뭐 그렇게 되겠죠? 지주회사 주 하나와 합병하든지 아니면은 뭐 각각을 쪼개서 뭐 사업부 맞는 끼리끼리 합병을 분할 합병하든지 뭐 이런 인적 분할해서 나눠 갔든. 네, 과정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이번에 하나가 보여준 네. 시그널은 말씀드리듯이 깔끔하게 밑에 따는 정리해서 방산 통합하고 했는데 주 하나가 건설 인수한 거는 우리에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아직까지 그런 그런 뜻이다? 시그널이다. 예. 그 봐요. 듣다 보면 별로 기분 안 좋아지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꼼꼼하게 잘 들으신 분들은 뭐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현재의 상황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 드린 것이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 계열사를 보다 보면 또 다른 뭐 좀 추가적인 또 뭐 정보가 되지 않으실까 해서 있겠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많이 걷어봐야 뭐 합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다 한화 계열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쪽으로 몰아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열사 많은 회사는 상속세가 높아도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계열사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쩔쩔매다가 그냥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숙제를 남기고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죠? 예, 덕분에 이야. 했습니다. 딱 시간 맞춘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제가 그냥 바라보는 시각이니까 또 이게 100%또 정답은 아니고 다만 이제 하나 계열사의 여러 가지 뭐 관심 있으면 보실 때 이런 스토리도 그냥 참고는 하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저 구조를 다 알면서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저 비상장 에너지 뭔가를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 그렇죠. 그 3대 쪽은 살 수가 없고 이제 주 하나 밑에 뭐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이라든지 뭐 네. 뭘 공매도 하면 되겠네요. 네? 할 수 있다면. 저 스토리가 맞다면. 예. 자,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 꼼꼼하게 잘 갖다 주셔서 제 생각에 한 10시간 넘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게 표 만드는 게 생각보다 이게 표를 안 만들면 네.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말로만 하면 또 어려우실 예. 것 같아가지고 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만들어봤습니다. 걸렸다. 네. 그것까지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뭐 하시고요. 예. 그런 건 아니고. 네, 다만 이것도 스터디 하시는데도 네. 시간이 많이 걸릴 저도 것 같아서. 공부가 많이 됐고요. 예. 예. 저희 시간을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복 감사합니다. 받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7시 45분에
오겠습니다. 그거 봐요. 기분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예, 다시 기분 잘 다듬으시고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